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적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유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마음 졸이고 흔들리던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그래서 유리 멘탈이라는 말도 생겼겠죠.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심리 카운슬러 가타다 도모야인데요. 대학 졸업 후 창업 3년째 접어들던 28살에 녹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했고 왼쪽 눈도 한가운데만 겨우 보이는데 그마저도 0.08 정도의 흐릿한 시력이라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우울증을 앓던 누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슬픔과 분노, 무력감에 휩싸인 저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리치료와 철학을 배우면서 끝없는 탐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저자는 시각장애를 극복한 심리 카운슬러가 됐습니다. 그는 유리 멘탈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리 멘탈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게 해주고 그걸 극복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를 조언하는데요. 그건 바로 첫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 불안, 초조, 우울, 짜증, 의기소침 등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읽어내며 셋째,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꾹 참고 강한 척하느라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나약한 마음, 즉 불안, 우울, 의기소침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외면하지 마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리 현상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우울해하는 모습을 일일이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나약한 생각하지 말자면서 다그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공포심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해주고 불안은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고민이나 후회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고 열등감이나 억울함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린 일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위험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행동을 끌어낸다는 것만은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자가 시력장애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때였습니다. 극도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됐죠. 최소한의 생활과 일은 했지만 그 외의 일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는 둘째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더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저자는 무척 힘들었을 누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더 무기력해졌대요. 그러다 누나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었답니다. 우울증이란 무엇인지, 항우울제는 정말 안전한 약인지, 정신의학은 믿어도 되는 학문인지 답을 찾기 위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물론 관련 논문을 읽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문득 깨달았어요. 시력 장애 이후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외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는 것을요. 저자에게는 시력 장애와 누나의 죽음이 무력감을 가져왔지만 이 무력감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2번 다시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더 힘을 길러라.
더 지식을 쌓아라. 저자가 느낀 무력감은 우울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배운다라는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인대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더욱 크게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니 우울, 불안, 고민, 후회 등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감정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안, 초조, 우울, 짜증, 의기소침 등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알게 되셨죠. 이번에는 그 의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중하고 겁이 많은 성격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무래도 겁이 많은 것보다는 대범한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진심으로 지는 걸 두려워하고 소심한 사람은 언제나 최악을 상상하며 신중한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선천적인 재능이기도 해요. 만약 이런 사람이 중요한 대회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대회나 시험을 철저히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면 됩니다. 왜 불안하겠어요? 잘하고 싶고 망치는 게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의 의미에 따라 연습이나 준비라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단언컨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늘 대단한 결과를 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부정적인 성향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무언가를 하는 게 맘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돼 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럴 때는 눈앞에 놓인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다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은 내 방만 치운다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느끼는 부담이 확 줄어들고 실행에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한다로 바꿔 말해보세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열심히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마음 먹고 잘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냥 지금 해야지 하면 그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돼요. 다이어트가 대표적이죠. 내일부터 굶어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대신 그냥 지금 간식 하나 덜 먹어야지, 그냥 지금 산책 좀 하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자는 딱 3일만 오늘 한다로 바꿔서 말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 어느새 유리 멘탈이나 무기력한 감정은 예전보다 단단해지게 됩니다. 나는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실행까지 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